한 남성이 길을 가는데 낯선 여성이 아는 척을 합니다. 바로 25년 전에 헤어진 전처의 친구였는데요.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지나가려는 찰나 여성이 폭탄 발언을 날립니다. 남성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큰 충격을 받는데요. 약 30년 동안 숨긴 전처의 비밀은 뭐였을까요? 자, 몇 개월을 고민하시다가 제보를 주셨대요. 교수님, 30년 동안 전처가 숨긴 비밀이 뭡니까? 네, 맨 처음부터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보하신 분은 5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상당히 어릴 때 결혼을 하셨대요. 그때 아내가 20살이었다고 하는데 어린 아내가 너무 이제 안쓰럽고 고맙고 이러니까 중전마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극진히 모시면서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아주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본인 얘기지만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사업에 크게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5억 이상을 벌었대요. 근데 30년 전에 인력에 5억이면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입이 좋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도 좀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고 그래서 처남들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원룸비도 내주고 용돈도 주고요. 또 심지어 처갓집에 집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나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좀 벌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성이 뭐라 그러 그래 몸도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라고 얘기했는데 아내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라고 얘기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리프레임님, 벌써 정답을 알고 계세요. 저희는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도. 와, 자, 팀장님, 결혼 5년 차에 집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성이 사업이 잘 되니까 출장이 많았었습니다. 어느 날 남성이 5일간 출장을 갔는데 일이 잘 끝나가지고 하루 먼저 끝냈기 때문에 하루 먼저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집으로 연락을 안 하고 자기 아내를 놀려줄 생각으로 몰래 집으로 와서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안 돼. 부부의 침실에 웬 낯선 남성하고 아내가 쿨쿨 자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다른 방을 또 열어봤더니 그곳에는 3살 된 아들이 배변이 든 기저귀를 찬 채 방치돼 있었고 누워가지고 눈이 붕 뜨고 잠이 자고 있었다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식당에서 일하는 남성 아르바이트생하고 바람을 피웠던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마 전에도 가게 문을 닫고 아내가 술 마시는 걸 봤는데 남성이 이거 뭐야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단순히 직장 동료야. 이렇게 해서 그때는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남성하고 남편이 출장한 사이에 이렇게 불륜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25년 전이어서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상간남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내가 바람만 피운 게 아니었고요. 남편의 의료보험으로 이 내연남의 맹장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아이고. 20대 중반이던 내연남은 당시 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좀 안타깝게 여기고 남편의 의료보험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시켜줬던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인 남성은 결국 이 아내 간통죄를 고소를 취하를 했는데요. 사실 남성은 어릴 때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정말 서러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과도 연을 지금 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내가 친모다 보니까 좀 아들을 잘 키워줄 거라는 생각에 아내를 차마 이렇게 옥살이를 시킬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성은 아내에게 양육권부터 친권을 넘겨주면서 당시 살고 있던 집도 주고 앞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살라고 또 다른 집도 사줬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이 남성은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을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다독였다고 합니다. 다 줬구만요. 그렇죠. 이혼을 이제 하면서 내연녀로 도망갔다고 하고요. 남성이 또 아들이 이제 있잖아요. 20년 전에 매달 양육비 300만 원을 꼬박꼬박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육자는 엄마고 아빠는 양육자가 아닙니다. 비양육자입니다. 아빠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새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빠가 떠났다라고 원망을 했던데. 가스라이팅을 했겠지. 예, 그런데 이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아들을 보는 사람은 엄마니까 굳이 이거를 설명할 필요 없고 차라리 날 미워하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크면 다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참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주지 말고 그냥 아예 선지급으로 1억 원을 양육비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내하고 아들하고 연락이 끊기게 되고요.
그 사이에 10년 전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이고. 이 사람은 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자, 부도 사업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한테 뭐 양육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줬기 때문에 아유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1년 전 깨지게 됐다는 거죠. 실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여자가 혹시 오빠 아니세요? 오빠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의 친구구나. 네, 알아보고서는 오빠 잘 지내셨어요? 오빠 상심 크셨죠?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저희도 놀랬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빠애가 아니라니까 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대 맞은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느낌인 거예요. 자, 양육비 1억 원 선지급한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에요? 네, 이 남성은 지금은 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전처의 친구가 먼저 알아보고 이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상심이 크시죠? 많이 상처받았겠어요. 이러면서 저도 은배가 오빠 아들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남성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동네에 소문이 쫙 났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남성이 처가 식구들한테도 좀 확인을 하려고 연락했는데 닿지 않았고요. 너무 답답해서 고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전처의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오히려 모르셨냐고 되물은 거예요. 은배는 다른 남자아이고 지금 전처는 이 은배 생부랑 다시 만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자고 은배 팀장님 뭐 이름을 그냥 약간 좀 빌려 썼는데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럼 누구예요? 자, 그 사람이 그때 그 아르바이트생은 아니고요. 이 전처의 첫사랑이었던 사람하고 그 사람이 친아버지로 했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마 돌이켜 보니까 뭐 부부관계 별로 안 했었는데 한 번 정도 했고 그때 임신했다는데 아마 전처가 좀 계략을 알리바이를 예, 짰구나. 왜냐하면 임신할 것 같으니까 아, 그때 한번 이렇게 관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세상에. 근데 이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전처 연락처를 알게 되니까 이 전처에 대한 원망보다는 좀 그리움 같은 것도 몰아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래요. 그래도 만나보고 싶은데 참아야 하느냐. 박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뭐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친생 부인의 재판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친자거든요. 이혼은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양육비 지급했던 걸 부당이도로 반환 청구를 할지 시기도 많이 지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참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아닌 걸 알게 되는데 그걸 만나고 싶으실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요. 기른 정도 정이고 가슴으로 낳는다고 하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뻐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사실은 이혼을 한 것도 다 아들 때문이죠. 그 후에도 아마도 외롭게 힘드실 때마다 내 아들이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아내는 저는 충분히 미워하셔도 되고 가능한 한 이제라도 좀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사실은 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외롭게 자란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만나는 게 누구에게 좋을까? 아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이 아들이 생각보다 냉랭할 경우에 또 제보하신 분한테도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아들을 만나는 건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팀장님도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놔두고요. 새 출발하시는 게 맞지 만날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3세번님 만나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후후님은 키운 적 무시 못하지요라고 하셨습니다. 한인자님은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 정답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